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하는 조현병에 대한 의학 정보를 살펴볼까요? 분명히 조현병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네요. 단지 이것도 원인이 되고 저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하는 것 뿐입니다. 현재 조현병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조현병은 뇌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생물학적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조현병의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생물학적인 원인 및 유전적인 원인, 스트레스 등 심리학적 원인들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학적인 원인의 경우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 조현병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며 뇌에서 왜 이러한 물질들의 이상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외에도 전두엽, 변형계, 기저핵 등의 뇌 부위에서 다양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이러한 뇌 부위들의 이상이 조현병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의사들이 가장 유력하게 추정하는 가설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가설이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이라는 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알려주는 의학 정보를 보면 심지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될 때 이마저도 왜 신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네, 신경 전달 물질은요,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 과정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은 마치 그 전달 물질에 의해 가지고 이런 마음의 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가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 병의 정상이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이 치료인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냥 의사들이 마음대로 만든 기준, 그것도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뇌의 문제고 내 신경의 문제더라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정해놓고. 환자의 겪는 아픔, 병을 잘 표현해주는 병명도 아니고 환자나 그 가족들이, 주변인들이 환자의 통증을 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주는 병명도 아니고 환자의 정신적 아픔을, 마음의 병을 악기, 물건 취급하며 아리까리하게 표현한 이 병명은 환자의 아픔을 환자의 시선이 아닌 의사의 입장에서 이 병을 보겠다라는 아집과 오만함이 담겨 섬뜩하리만큼 차갑게 느껴집니다. 환자의 이야기는 전혀 담고 있지 않는 병명, 조현병. 조현병의 이전 이름은 정신분열증이었고 영어권에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부릅니다. 스키조프리니아는 그리스 어원으로 분열을 의미하는 스키조와 정신, 마음을 뜻하는 프리니아로 구성된 합성어로 말 그대로 정신, 마음의 분열병,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진 병을 의미한다.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마음의 분열, 마음이 쪼개어지고 마치 갈기갈기 찢어진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점은 의사 선생님들이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 마음, 저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 심지어 정신과, 정신의학 분야라고도 부르는데 어떻게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 수 있냐고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정신, 마음이란 사실 뇌라는 장기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황심소에서 마음 해방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뜻하는 반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뇌라는 물리적인 신체 장기를 뜻한답니다. 그렇기에 마음 분열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뇌 신경계의 어딘가가 잘못된 것, 즉 신체의 문제라고 믿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모여서 이러한 자신들의 믿음을 담아 새로운 병명을 만들었어요. 잘 알려진 서울대학병원 권준수 교수님이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이사장이었던 당시 병명 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셨죠. 조현병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병으로 인한 정신의 부조화를 치료를 통해 조화롭게 하면 현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조현병이 뇌신경망의 이상에서 발병한다는 점에서 뇌신경망이 느슨하거나 단단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율돼야 한다는 뜻도 있다. 인간의 몸을 악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을 물건, 기계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랍니다. 의사들은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과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환자를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이 바라보고 있죠. 반면 개개인의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조현병 환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황상민 박사의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는 K군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K군은 와해된 언어와 발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환청, 환시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어요. 황상민 박사님은 K군의 마음에 대해 WPI 심리검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로맨티스트의 매뉴얼적인 마음의 성향이라며 알려주고 계신데요. 계속 들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박사님은 K군의 마음에 대해 WPI 심리검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로맨티스트의 매뉴얼적인 마음의 성향이라며 알려주고 계신데요. 계속 들어볼게요.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예민하며 섬세한 성격이고, 매뉴얼 성향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보통 경우에라면 이래야 한다, 사회적 통념과 틀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적인 틀 속에 자신을 가두면서 강박적인 생활을 하려는 특성을 나타낸다. 어찌 보면 착하지만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성향의 사람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해서 마음속의 억울함이나 스스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 등을 응어리처럼 쌓아두게 되는데, 그 결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좌절감 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 생활 전반을 자극하거나 리듬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다가 평소에 억눌렸던 마음의 증기가 한꺼번에 분출되곤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즉 발작적, 폭력적으로 분출되는 일련의 행동들이다. 경우에 따라 자신만의 마음을 표현하는 환청, 환시, 이명 등을 경험하는데, 이는 자기 방어적인 발작적 반응이자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낯섦과 불안의 정도가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내보이는 이러한 다양한 인간의 심리, 행동 반응들은 바로 조현병 증상으로 여겨지게 된다. 의사 선생님이 뇌 신경계의 이상에 의해 생겨난 병의 증상이라고 여겼던 K군의 행동과 환청, 환시는 이렇듯 K군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K군 스스로도 자기 마음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지 파악하기란 너무 어려웠고 후회와 자책만 하고 있었죠. 가족들은 의사 선생님이 K군에게 정신병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고 K군이 약물 치료도 받고 폐쇄병동 입원도 몇 번씩 할 수 있게 해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K군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완벽한 정신병 환자가 되어갔죠. 그렇게 된 데에는 정신과 약의 효과가 아주 컸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병원에서는 분명 병이 나으라고 치료해준다고 정신과 약을 준 것일 텐데, 정신과 약이 어떻게 더욱더 확실한 정신병 환자로 만드냐고요? 조현병은 뇌기능 이상을 교정하는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이 사라지고 생각과 행동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다만 치료가 늦어지면 직업활동, 대인관계 등 사회기능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을 통한 신속한 치료로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조현병에 대한 영상인데요. 치료제를 먹으면 생각과 행동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현병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약들은 사실 치료제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은 마치 진정제와 같은 효과를 일으켜 신체 활동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감각도 둔해지고 발작적인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들죠.
조용하고 얌전해지니까 병의 증상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병의 증상이 없어졌으니 의사 선생님은 치료된다 말하는 것이고요. 이쯤 되면 허위, 과장 광고쯤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의 영상 설명에서 신속한 치료로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치료라면 병을 낫게 한다라는 뜻인데 치료로 병을 낫게 한다 말하지 않고 질병의 진행을 예방한다라는 말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은 이런 설명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조현병은 만성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즉, 조현병은 불치병이 아닌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는 질환인 것입니다. 네, 평생 꾸준히 약을 먹으며 마약성 약물, 진정제와 같은 약에 취해 지내는 것을 관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 치료라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요즘 화제작 넷플릭스의 수리남의 장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었다기에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남미 수리남의 한인교회 목사로 위장한 마약 밀매상 전요한은 성찬식 포도주에 몰래 마약을 넣어 성도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고 현금을 갈취합니다. 교회를 찾은 신도들은 자신이 마약 중독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나아지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 철석같이 믿었을 거예요. 정신병원을 찾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믿고 따르며 먹으라는 약을 잘 먹으면 병이 나아지고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약을 먹을수록 점점 더 완벽한 정신병 환자가 되어간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겠죠. 하지만 그 약은요, 병을 낫게 해주긴커녕 오히려 그 약에 중독되어 점점 더 분명한 정신병 환자가 되도록 만든답니다.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서 소개된 K군과 철군의 사례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요. 참고로 2013년 8월 27일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한국의 조현병 병명 개정 세계가 인정이라는 기사 알려드릴게요. 놀랍게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꽤나 흡족해 한다는 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세계가 뭘 인정했냐고요? 이거 진짜 웃깁니다. 한국의 조현병 병명 개정, 세계가 인정. 정신분열병 명칭을 조현병으로 개정한 관련 학회의 노력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 학술지 란셋에 소개됐다. 개정 이전, 정신분열병으로 불리던 조현병은 환자들이 병명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두려워 조기에 병원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질환이다. 이와 관련 대한조현병학회, 구 대한정신분열병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병명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해 공식으로 조현병으로 개정됐다. 이는 그동안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이 주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인식을 개선하는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그 란셋지
찾아봤습니다. 마치 해외에 이런 일이 있다더라 해외 토픽처럼 소개한 글. 정신분열병이란 명칭은 일본에서 만들어져 한국에서도 그대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란셋지에서는 정신분열병이 마인드 스플릿, 즉 마음이 분열되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판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작동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병명에 대한 인식으로는 환자와 관련된 사람들마저도 수치심을 느끼기에 병원에서 도움받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전합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정신분열병을 통합실조증으로 변경했고 병명을 바꾼 것이 환자들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빈도를 늘어나게 했다는 소개를 덧붙이며 란셋지에서는 조현병이라 병명을 바꾼 것에 대해 부정적 측면도 언급하고 있었어요. 정신분열병은 어떤 병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조현병이란 이름은 즉시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죠.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만들어진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명칭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요. 아마도 이 글을 쓴 사람은 병명을 듣고 어떤 병인지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네요. 조현병이라는 이런 비유적인 병명을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화적인 차이가 각 나라마다 있다고 글쓴이가 덧붙인 것은 병명을 왜 그런 식으로 바꾸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만 아는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 이해하려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을 것이라 한다면 너무한 해석일까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늘어난 게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내용인가요? 정신분열증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들을 오게 하려고 뭔 병인지 잘 모르게 애매한 명칭으로 바꿔 불러 정신과를 많이 오게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병명을 바꿔 환자를 유인했다는 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말하고 싶은 건가요?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만들었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딜 봐서 뭘 인정을 했다는 걸까요? 국내 기사에서는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한국의 조현병 병명 개정은 의학적, 사회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아 세계적인 학술지인 란셋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다며 향후 스키조프레니아 병명의 영문 병명 개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는데요. 란셋지를 아무리 보아도 그저 해외 토픽 소개쯤처럼 보이고 한국의 기사들을 보면 아무리 읽어도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환자의 뇌 신경을 조율해 드립니다. 이런 정신과 의사의 주장을 담은 병명, 조현병. 환자 개개인에 대해 인식하고 살펴보기보다는 철저히 의사의 시선에서 이 병을 바라보고 환자들을 대하겠다는 그런 의사의 마음이 더욱 느껴져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